산타페 MX5. 이번에 산타페 카탈로그가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이 막 떠. 왜 움직이다 말아. 이 디자인 저는 괜찮은데 예전 산타페보다는 훨씬 더 정돈된 느낌이 들어서 나는 특히 이 옆태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고급지지 않아요? 이 디자인이 색깔이 너무 예쁜데. 얼씨 브레스 메탈릭 매트? 뭔 말이야? 이렇게 누르면은 확대해서 보여주는구나. 누르면 램프 어떻게 들어오는지 나오고, 여기도 프로젝션 타입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이고, 그리고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21인치 알로이 휠이네요. 생긴 건 너무 멋있게 생겼어. 가솔린 전용이네요. 이번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랑 가솔린 두 가지 버전밖에 없는데 하이브리드에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 20인치 알로이 휠, 18인치 알로이 휠. 뭔가 예쁘진 않다. 하이브리드 휠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가장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뒷모습. 그러니까 이 차는 뒤태 생각하지 말고 앞태랑 옆태만 생각하고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뒤태는 내가 잘 볼 일도 없고 사실 뒷사람들이 깜빡이만 잘 보면 되는 거고,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불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런 거는 그냥 처음에 차 샀을 때 좋지, 나중 가면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360도 파노라마, 이거 좋다. 야, 드론샷 같이 이렇게. 그리고 확실히 차는 요각도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어떤 차든 이 각도가 못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각도도 못생길 수 없는데 얘는 자, 요까지만 돌려서 보는 게 좋을 것. 밤에는 또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 21인치 휠은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와, 인테리어는 뭐 말할 것도 없네요. 현대 기아 인테리어 잘하는 건 유명하니까. 되게 아늑한 느낌이네요. 나무도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고. 실물을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소나타랑 좀 비슷한 소재를 썼을 것 같은데. 커브드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앰비언트. 저는 차 살 때 이 앰비언트를 무조건 넣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밑에 들어오고, 송풍구 밑으로 이렇게 쫙 라인 깔아주고, 도어 핸들 쪽도 불이 미세하게 들어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카탈로그를 되게 잘 만들었네요. 나름 신경 많이 썼다. 이 휠이 정말 괜찮구나. 그러니까 저는 휠 사이즈 작은 걸 좋아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예쁜 걸 보니까 작은 휠도 예쁘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일부러 비싼 휠을 유도하게 만드는. 그리고 양방향 멀티 콘솔. 야,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열 수 있고 반대쪽에서도 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대박인데? 와, 수납 공간이 엄청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세심해. 정말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고, 디지털 키 2가 마음에 드는 게 이제 핸드폰 들고 접근만 하면은 자동차가 문이 바로 열리는, 이런 걸 내가 원했다고. 진짜 시대가 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키가 필요가 없지. 그 이상하게 생긴 키를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다양한 차들을 렌트를 해보면서 타고 있다 보니까 옵션이 계속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어떤 옵션은 또 있다가 또 빠지다가 있다가 빠지다가, 그러면서 이제 있고 없고에 따른 체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들은 차를 구매할 시에 웬만하면 넣고 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HUD입니다. HUD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해봤으면 딱히 불편함을 모르실 수 있는데, 사용을 이미 해보셨다고 한다면 그 HUD가 없는 차량을 탈 때 아쉬움이 큽니다. 굳이 HUD를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권하진 않지만 저는 HUD를 꼭 넣고 차를 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저는 서라운드 뷰가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끔 보거든요. 주차할 때 라인 맞출 때. 여기서 저는 더 활용을 하는 게 휠 쪽 비춰주는 부분, 카메라 있잖아요. 바퀴 쪽 비춰주는 부분. 그 부분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좁은 공간도 좀 안심이 돼요. 휠을 긁어먹을 일이 없으니까. 익숙한 길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정말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엄청 좁은 경로의 주차장을 통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큰 차일수록 그런 게 더 필요하단 말이죠. 앰비언트, 제가 저번 K5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 앰비언트의 디자인이 아쉬워서 다음 차는 무조건 앰비언트가 좀 예쁜 차를 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앰비언트는 포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것도 오히려 큰 차일수록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리고 나서 차를 집어넣어야 되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요. 파노라마 썬루프, 요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큰 차에서 파노라마 썬루프 붙여놓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너무 기본적이라서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일단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차들을 보면은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왜냐하면 물론 2.5 터보가 고속도로에서 출력이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차가 무거운 만큼 이 전기모터 힘을 써가지고 초반 출력을 좀 답답하지 않게 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연비가 일단 좋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좋기도 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오면은 익스클루시브 4,03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익스클루시브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옵션인 파킹 어시스트를 못 쓰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서라운드 뷰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레스티지부터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색깔이 비싸구나 20만원. 근데 저는 이 색깔이 끌리는데요. 그리고 내장 색상은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 투톤. 투톤을 선택하는 순간 디자인 플러스 2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네요. 웬만하면 이 디자인 플러스를 넣는 게 좋은 게, 일단 내장 컬러를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면도 좋지만 천연 가죽 시트 들어가고 인조 가죽 적용 내장 들어가고 무지성으로 좋아하는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러니까 이 차를 탔을 때 고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옵션 자체가 디자인 플러스예요. 이런 실내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듀얼 와이드 썬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2가 좋아졌다고 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트 플러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에르고 모션 시트, 스트레칭 모드도 있고, 차를 탈 때 저는 시트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은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팰리세이드에서 스트레칭 모드를 써보고 있는데 처음에 되게 느낌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써보다 보니까 굳이 필요한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이렇게 가끔씩 시트가 스트레칭을 해주면 나쁘진 않다, 그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1열 릴렉스 컴포트 시트,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저는 사실 시트 플러스에서 가장 탐나는 옵션은 이거예요. 74만원이면 그냥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티넘 디지털 키랑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있는데 제가 좀 귀가 둔해서 그런지 이런 스피커 옵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디지털 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편해진 기능이긴 하거든요. 써보고 싶단 말이죠. 고민이 많이 되는 옵션입니다. 근데 굳이 필요는 없다.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얘를 놓고 싶지가 않아. 저는 파킹 어시스트 옵션도 넣어야 된단 말이죠.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들어있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것도 사람 있으면은 경고를 하다가 멈춰주는 거죠. 이건 안전을 위해서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지금 사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저는 안전에 대한 옵션은 웬만하면 다 넣고 싶은 주의입니다. 사고를 어떻게든 회피를 할 수 있는 옵션은 가능하면 다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가해자는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있으면 제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지금 보면은 플래티넘 2 빼고 다 넣었는데 여기서 빌트인 캠 2는 그냥 뺄게요. 블랙박스 서비스 받는 걸로 하고, 4,798만원인데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세제 혜택을 아직 받기 전 가격이죠.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4,655만원이 됩니다. 소렌토는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외형은 페이스리프트 전이 저는 더 좋아요. 약간 차가 동글동글해진 느낌,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실내가 많이 개선이 됐죠. 외형보다 실내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이번 소렌토는 카탈로그가 산타페만큼 되게 성의있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종이 카탈로그 복붙입니다. 보면은 실내가 일단 많이 정리가 됐죠.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들어가면서 이쪽 공조기 버튼도 이제 기아가 지금 공통으로 밀고 있는 센터 부분도 많이 정리가 됐네요. 좀 이제 최신차 같은 느낌이 든다. 내부 인테리어 면에서 확실히 많이 개선이 돼 있다. 그리고 얘는 아직 산타페에선 디젤이 단종이 됐는데 디젤 라인도 남아있고, 하이브리드는 18인치 휠밖에 쓰지 않는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소렌토급 차에서는 승차감을 위해서라도 18인치 휠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산타페랑 비슷하게 한번 견적을 맞춰 볼게요.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기륜으로 해서, 그리고 프레스티지를 또 굳이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블레스 트림부터 서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기아는 K5랑 K8 같은 거 견적을 내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옵션 구성을 좀 짜증나게 만들어요. 왜 HUD 같은 거를 굳이 이렇게 묶어 놓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산타페는 그냥 HUD 깔끔하게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잖아요. 드라이브 와이즈. 얘도 전방 충돌 방지나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게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놓고, 스마트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차에 있어서 필수 옵션이라기보다는 약간 사치스러운 옵션. 그리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는 굳이 안 넣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넣고 스타일.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옵션을 넣어야 외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깡통 티가 안 나는 느낌이 들기는 한데 18인치를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산타페랑 비슷한 옵션 구성으로 맞출 경우에 4,573만 원이 되는데 정말 아쉬운 게 앰비언트가 안 들어가요. 시그니처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그니처를 사고 나머지 옵션을 넣자니 4,832만 원. 너무 옵션질이 심해요. 이게 산타페가 이 옵션 구성 같은 것들을 좀 자기 취향대로 만들 수 있게 잘 구성을 해놨어요. 소렌토는 견적을 내다 보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똑같이 견적 냈는데 뭔가 선택권이 많이 없는 것 같은 구성이잖아요. 저는 산타페랑 소렌토 둘 중에 한다면 디자인으로 보나 이런 옵션 구성으로 보나 산타페 쪽이 더 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타페와 소렌토 이 중형 SUV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형 SUV가 한 대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르블랑이 나오면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나왔습니다. 빠지지 않는 옵션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많이들 구매하시는 부분들이 3.8 이륜 7인승이죠. 여기서 르블랑을 선택을 하면은 이 르블랑 옵션 구성이 얼마나 좋냐면 얘도 기본 깡통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옵션들 자체가 좋은데 12.3인치 클러스터 들어가고 컬팅 천연 가죽 시트 다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 있고 그리고 동승석 전동 시트 있고 제가 좋아하는 전동식 틸트도 있어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다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또 제가 좋아하는 옵션을 넣자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랑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죠. 컴포트 2. 저는 다른 것보다 솔직히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이거 굳이 넣고 싶진 않거든요. HUD 때문에 일단 넣고 본다. 2열 통풍 시트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듀얼 와이드 썬루프 넣어줘야 되고 빌트인 캠은 당연히 포기하고 현대 스마트 센스는 이런 안전 관련된 옵션은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4,544만원. 이러니까 생태계 파괴범이다. 근데 단순히 또 저는 가격만으로 따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렇게 샀을 때 유지비 차이는 꽤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세부터 내볼게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면은 배기량이 1600cc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9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근데 3.8 자연흡기를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98만원의 유지비가 나오죠. 3배 이상의 자동차세가 나오고 보험료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105만원, 그리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95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렴했어요. 생각보다 79만원. 비교적 좀 저렴하다. 가장 차이가 좀 이제 많이 나는 부분이 유류비일 것 같아요. 산타페는 아직 복합연비, 공인연비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렌토 지금 현재 공인연비가 15.7km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15,000km 기준 165만 7,970원. 그리고 팰리세이드 복합연비가 9.0km 289만 2,230원이 나오네요. 뭐 이렇게 유지비 차이를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를 타보면 저런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실제 우리가 자동차를 운용을 하다 보면은 그 주유소를 자주 안 가도 되는 그런 뭐랄까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게 하이브리드를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차를 타면서 이득을 보는 느낌. 그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이 정도 연비에 이 정도 급의 차를 탄다? 엄청 개꿀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라는 게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기름값에 좀 덜 민감해지는 부분도 있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안 타봐서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차급이 팰리세이드까지 넘어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면 산타페는 꼭 한번 타보고 싶고, 뭐 요즘 차값이 비싸진다 하잖아요. 차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값을 올리는 만큼 상품성도 그만큼 개선을 하고, 가격을 안 올리고 상품성 개선도 없으면은 이 자동차 제조사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경쟁력 있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예 이렇게 비싼 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급을 낮추면 충분히 다른 차를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고 싶은 차가 비싸서 막 화가 난다, 그런 감정은 좀 이해는 되는데, 교촌치킨도 똑같아요. 사실 비싸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지. 형편에 맞게 차를 사면 되는 거죠. 그냥 나와 있는 가격대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대에 맞게. 너무 차에 과몰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제 자동차는 사치제보다 필수제가 돼버렸고, 뭐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뭐 과시가 된다거나 그런 것도 예전보다 많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내일은 이제 팰리세이드 3.8 가솔린을 한번 시승을 해보고 팰리세이드 관련된 컨텐츠를 또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